집 담보 서류에 도장 찍던 날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오래 못 간다는 걸요. 내 결혼도 아니었어요. 시동생 결혼이었죠. 직장은 또 그만뒀고 돈은 한 푼도 없었고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형네가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5천만 원 그냥 돈도 아니고 집을 담보로요.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낸 순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돈 냈다고 설쳐? 그날 밤 조용히 식장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바로 예약을 취소했죠. 결혼식 당일 시댁 하객 150명은 예식장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시동생 결혼 덕분에 서윤의 결혼 생활이 풍비박산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서윤은 저녁 식사 후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숨 돌릴 틈도 없이 고무장갑을 꼈죠. 그때 거실에서 과일을 까먹던 시동생 민재가 아주 태연하게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날짜 잡혔으니까 알고 계세요. 서윤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거실을 돌아봤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리였어요. 도련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결혼이라니요? 결혼한다고요. 다음 달 15일이요. 식장도 강남에 아주 괜찮은 곳으로 예약 끝냈거든요. 민재는 마치 동네 편의점에 우유 사러 간다는 식의 가벼운 말투로 대꾸했어요. 서윤은 기가 막혀 소파에 널브러져 TV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남편 정훈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이 얘기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 결혼한다는데? 정훈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아주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죠. 이번 주 초인가 들었어. 말하려다가 당신 요즘 야근하느라 피곤해 보이길래 타이밍 좀 봤지. 깜짝 놀랐지 뭐야? 이번 주 초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 밤인데 일주일 내내 입을 꾹 닫고 있었다고요? 나한테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오히려 짜증 섞인 투로 대꾸했죠. 아니,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이제 알았으면 된 거 아니야? 축하해줄 일이지 싸우자는 거야? 서윤은 젖은 고무장갑을 싱크대에 내팽개쳤어요. 민재는 그 광경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결정된 거라 경황이 없었어요. 예비 신부 쪽 부모님이 사주를 보셨는데 다음 달 15일 아니면 올해는 운이 안 좋다고 당장 하라고 난리셔서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갑자기 결정한다고 한 달 만에 식을 올려요? 도련님 지금 직장도 없잖아요.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재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난달에 그만둔 건 제 잘못이 아니죠. 그 팀장이 워낙 이상한 사람이라 제가 맞춰줄 수가 없었거든요. 저 같은 인재를 몰라보는 회사가 문제지 제 탓인가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서윤은 뒷목이 당기는 기분이었어요.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본인의 인성이 얼어붙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뻔했으니까요. 서윤이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는 순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시어머니 말순이 들이닥쳤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며느리는 손님 왔는데 물이나 한 잔 안 내오고 뭐하고 서 있어? 말순은 들어오자마자 서윤을 타박하며 소파 상석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민재야, 형수한테 결혼 얘기는 잘했니? 서윤아, 들었지? 우리 민재 장가 간다. 방금 들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한 달 뒤라니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갑자기긴 뭐가 갑자기야? 사람이 인연이 닿으면 잽싸게 하는 거지. 그나저나 이번 결혼식은 제대로 체면 좀 차려야겠어. 민재가 우리 집 막내인데 남들 보기에 초라하게 치르면 내가 사돈댁에 얼굴을 못 들지 않겠니? 말순의 눈빛이 서윤을 향해 번뜩였어요. 서윤은 불길한 예감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예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련님 지금 수입도 없는데요. 말순은 코웃음을 치며 당연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비용?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연히 형네가 도와줘야지. 동생이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지 않니? 어머님, 저희도 대출 갚고 사느라 여유 없어요. 도련님 결혼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서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순이 소파를 탁 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계산적이니? 정훈이가 형인데 동생 장가 보내는 것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정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훈은 아내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렇지 뭐. 동생 결혼인데 형인 내가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여보, 우리가 좀 무리해서라도 도와주자. 서윤은 기가 막혀 실수했어요. 정우는 반년 전부터 퇴직을 당해 실업급여로 연명하고 있었고 지금 이 집의 모든 가게는 서윤의 월급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무리를 해요? 당신 지금 백수인 거 잊었어요? 내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 하기도 빠듯한데 뭘로 도와줘요? 그러자 말순이 눈을 치켜뜨며 서윤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너 말이 좀 심하다? 정훈이가 잠시 쉬는 거지 백수라니. 그리고 너 월급 400 넘게 받잖아. 그거 다 어디다 쓰고 엄살이야? 그리고 이 집, 네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이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민재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나오겠구먼. 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요? 서윤의 경악스러운 물음에 민재는 옆에서 거들며 아주 가관인 소리를 늘어놨죠. 형수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취직해서 금방 갚을게요. 형수님 명의 집이니까 서류 떼기도 편하시잖아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도련님, 본인이 번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 담보 잡아서 장가가는 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예요? 형편 안 되면 결혼을 미루는 게 상식이죠. 서윤이 단호하게 소리치자 말순이 서윤의 어깨를 밀치며 폭발했어요. 어디서 시어머니랑 시동생한테 눈을 부라리고 난리야. 현실적으로 네가 돈이 있으니까 내놓으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네 재산도 우리 집 재산이지. 너는 네 친정 사돈 어른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어머님, 지금 저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이 집,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에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산 제 집이에요. 단 1원도 보탠 적 없는 분들이 왜 담보를 논하세요? 정훈이 당황해서 서윤의 팔을 잡고 말렸어요. 여보, 엄마 말씀이 좀 과하시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서윤은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뻔뻔하게 과일을 씹고 있는 도련님과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노려보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훑어봤어요. 가족이요? 내 돈 뺏어갈 때만 가족이죠? 알겠어요. 오늘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으니 전 들어갈게요. 서윤이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뒤에서 말순의 악다구니가 터져나왔어요. 아, 너 어디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너 오늘 당장 대출 알아봐.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 방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시동생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남편의 우유부단한 변명이 섞여 들려왔어요.
서윤은 침대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텅 빈 통장 잔고와 가득 쌓인 대출 이자 문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래, 당신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돈줄로만 보겠다, 이거지? 서윤의 눈에서 차가운 불꽃이 튀었어요. 이제껏 참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절대로 안 참아. 당신들이 원하는 그 돈, 내가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서윤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순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아주 차갑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어요. 주말 아침의 평화는 서윤에게 사치였어요. 서윤은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들이켜며 노트북을 켰어요. 도련님의 결혼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길래 시어머니가 집 담보까지 들먹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강남권 웨딩홀 사이트를 뒤적이던 서윤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대관료만 2천만 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데 방금 일어난 남편 정훈이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로 나왔어요. 서윤 옆에 털썩 앉으며 슬쩍 화면을 살피더라고요.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봐? 무슨 쇼핑이라도 하는 거야? 쇼핑요? 당신 동생, 도련님 결혼 비용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님이 하도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길래 대체 시세가 어떤지 직접 확인하는 중이라고요. 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정훈 쪽으로 획 돌렸어요. 정훈은 화면에 적힌 숫자를 보더니 금세 고개를 돌리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놨죠. 에이, 뭘 그렇게 자세히 봐? 당신이 안 봐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괜히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마. 알아서 하시는 게 문제라고요. 어머님은 우리 형편이나 내 사정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지금 도련님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형편이 뭐 어때서? 당신 지난달에 성과급 보너스 꽤 받았잖아. 그거랑 적금 좀 깨면 어떻게든 되겠구먼. 뭘 그래. 정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서윤은 노트북을 신경질적으로 다듬며 남편을 쏘아봤어요. 그 보너스가 당신 돈이에요? 내가 밤낮 없이 야근하고 상사 비위 맞춰가며 피땀 흘려번 내 돈이라고요. 그걸 왜 무직인 도련님 결혼식 대관료로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아니, 하나뿐인 동생인데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 당신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니야?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이잖아. 한 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금액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도 문제고.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정훈은 귀찮다는 듯 TV 볼륨을 높여버렸어요.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화면에는 시어머니 말순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다. 지금 시간 좀 내라. 오늘 오후에 민재랑 웨딩홀 가보기로 했으니까 너도 같이 가야겠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대답했어요. 제가요? 저는 오늘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요. 쉬긴 뭘 쉬어. 어차피 돈 내는 사람이 너인데 직접 가서 봐야지. 뒷말이 없을 거 아니냐. 3시까지 강남 웨딩홀 앞으로 와라. 늦지 말고. 말수는 서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옆에 누워있는 정훈을 발로 툭 쳤죠. 일어나요. 당신도 같이 가요. 당신 동생 일이잖아요. 나는 오늘 친구들 만나서 일자리 좀 알아보기로 했어. 바쁘니까 당신이 다녀와. 일자리요? 당신 지금 무직인 지가 반년인데 무슨 일자리를 토요일 오후에 알아봐요? 당장 일어나서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줄 알아요.
서윤의 서슬 퍼런 기세에 정훈은 궁시렁대며 겨우 옷을 챙겨 입었어요. 우리 정훈이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네. 며느리가 센스가 없어서 남편을 여기까지 끌고 오니? 어머님, 도련님 결혼이라. 당연히 형인 사람이 와야 하는 거예요. 됐다, 시끄러워. 들어가기나 하자. 말수는 위풍당당하게 웨딩홀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플래너가 견적서를 내밀었어요. 서윤은 그 종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뒷목이 뻐근해졌어요. 대관료가 2,500만 원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고객님. 주말 골든타임이라 경쟁이 치열해서요. 생화장식에 연출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플래너의 상냥한 목소리가 서윤에게는 마치 비수처럼 꽂혔어요. 말수는 그 옆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민재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애도 아니고 사돈댁에 기죽으면 안 되잖니. 며느리, 너도 보니까 좋지? 좋긴요, 어머님. 이건 너무 비싸요. 저희 형편에 2,500만 원 대관료가 가당키나 해요? 서윤이 정색하며 말하자 말순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비싸긴 뭐가 비싸. 요즘 다 이 정도는 써. 너는 옛날 사람처럼 왜 이래? 돈 냈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서윤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플래너는 눈치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죠. 식대는 인당 10만 원으로 잡았고요. 하객은 최소 300명 보증하셔야 합니다. 그럼 식대만 3천만 원이네요. 300명이요? 도련님 친구가 그렇게 많아요? 서윤이 묻자 민재가 머리를 극적이며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제 친구는 별로 없는데 예비 신부 쪽이 인맥이 넓으시대요. 사돈어른 체면도 있고 해서 300명은 불러야 한다더라고요. 형수님, 저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좀 멋지게 하고 싶어요. 도련님, 본인 돈 한 푼 안 내면서 멋지게 하고 싶다는 소리가 나와요? 식대 3천에 대관료 2,500, 여기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합치면 총액이 6,300만 원이에요. 이 돈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요? 서윤이 견적서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지만 말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구하긴. 너 보너스 받은 거랑 네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금방이잖아. 자꾸 짜증나게 굴래? 시동생 장가가는 길에 재 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집 담보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명의 집을 왜 도련님 결혼식 비용 때문에 담보를 잡아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네가 우리 집 들어올 때 몸만 왔지 뭐 제대로 해온 게 있어? 그 집도 결국 우리 정훈이랑 살면서 커진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네 집 내 집 따져? 너 사돈 어른한테 그렇게 배웠어? 말순의 고함에 상담실 밖 직원들까지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더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알겠어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푼도 보탤 수 없으니 그렇게 하세요. 저 먼저 갈게요. 서윤은 가방을 챙겨 상담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뒤에서 말순이 어딜까? 아, 너 거기 안 서.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뒤따라 나온 정훈이 서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엄마가 화나서 저러시는 거잖아. 일단 들어가서 좋게 얘기하자. 응? 좋게 얘기? 당신 눈에는 저 금액이 좋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로 보여? 당신 어머니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봐.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 안다고. 나 더는 못 참아. 서윤은 정훈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서윤은 결심했어요. 이 미친 집구석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말라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훈이 거실에서 어머님과 통화하며 엄마 6천은 너무 많잖아. 서윤이가 절대 안 한대.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라는 굴욕적인 대답이 이어졌죠. 서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보며 차갑게 의졸였어요. 설득?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당신들이 꿈꾸는 그 화려한 결혼식,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서윤의 눈동자에는 이미 냉혹한 복수의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월요일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도련님 민재의 이름이 떠 있었죠. 서윤은 불길한 예감을 누르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내일 저녁에 시간 비워두세요. 예물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같이 가셔야죠. 서윤은 순간 귀를 의심하며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자기 돈으로 예물을 사주는데 고르는 건 고사하고 결제 셔틀이나 하라는 소리였으니까요. 예물을 보러 가는데 제가 왜 가요? 그건 신랑 신부가 가서 서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는 거잖아요. 에이, 형수님도 참. 그래도 형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하죠. 민재의 말투는 너무나 태연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서윤은 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차갑게 대꾸했어요. 카드 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어머님 모시고 다녀오세요. 저는 퇴근하고 피곤해서 못 갑니다. 아니, 형수님. 엄마도 같이 가신다는데 형수님이 빠지면 그림이 안 살잖아요. 내일 저녁 7시에요. 명동 귀금속 거리 큰 길 입구에서 봬요. 늦으시면 안 돼요. 민재는 서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서윤은 허탈한 심정으로 집에 들어섰죠. 거실 소파에는 여전히 남편이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뒹굴고 있었어요. 당신, 내일 도련님 예물 보러 간다는데 같이 가요. 당신 동생 일이잖아. 내일은 좀 곤란한데.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하기로 선약이 있어서. 정우는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대충 대답했어요. 서윤은 참다 못해 정훈의 손에서 리모컨을 뺏어들고 TV를 꺼버렸어요. 무슨 술이요? 지금 당신 동생 예물 사는데 내 돈 1,000만 원 넘게 들어가게 생겼는데 당신은 옆에서 술이나 마시겠다고요? 누구 돈으로 술을 마셔요? 아니, 왜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랑 민재가 알아서 잘 고르겠지. 당신이 가서 결제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나까지 가서 복잡하게 만들지 마. 당신만 더 피곤해져. 정우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소파 쿠션에 얼굴을 묻었어요. 서윤은 리모컨을 소파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커녕 자기 가족의 뻔뻔한 요구 앞에 아내를 방패막이로 세우는 데만 급급했죠. 다음 날 저녁 명동 귀금속 거리는 퇴근한 직장인들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서윤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말순과 민재가 입구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어머, 이제 오니? 우리 벌써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렸어. 돈 내는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서 어떡해? 말순은 서윤을 보자마자 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핀잔을 줬어요. 서윤은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죠. 정확히 오후 7시 정각이었어요. 약속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어머님, 늦지 않았어요. 맞춰온 게 문제라는 거야.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는 게 어느 나라 법이니?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게 며느리 도리지. 말수는 혀를 차며 앞장서서 번듯한 보석상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윤은 주먹을 꽉 쥔 채 뒤를 따라갔어요.
가게 안에는 눈부신 조명 아래 온갖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점원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와 예물 세트를 펼쳐 놓았어요. 이 반지 디자인 좀 봐라. 알도 굵고 화려한 게 우리 민재 신부한테 딱 어울리겠네. 민재야, 너는 어떠니? 엄마, 저는 이 목걸이랑 세트로 된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훨씬 비싸 보이고 좋네요. 말순과 민재는 서윤이 옆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고가의 보석들을 집어들었어요. 서윤은 그저 병풍처럼 옆에 서 있을 뿐이었죠. 아무도 서윤에게 이건 어떠냐, 가격은 괜찮냐 묻지 않았어요.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디자인이 예비 신부한테 잘 어울릴까요? 민재가 생색내듯 한번 물었을 때 서윤이 입을 떼기도 전에 말순이 가로막았어요. 됐어. 얘 의견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요즘 젊은 애들 취향을 얘가 뭘 알겠니? 맨날 사무실에만 박혀 있는 애가 보는 눈이 있겠어? 그냥 우리가 고른 걸로 해. 말순은 점원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랑 저거 제일 비싼 세트로 2세트 주세요. 포장도 아주 고급스럽게 해주시고. 점원이 계산서를 내밀자 서윤의 눈이 뒤집힐 뻔했어요. 총 1,800만 원입니다, 고객님. 뭐라고요? 1,800요? 서윤의 경악스러운 물음에 말순은 아주 태연하게 서윤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강남에서 식 올리는데 이 정도 예물은 기본이지. 자, 카드 내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점원이 카드를 긁는 드르륵 소리가 마치 서윤의 심장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영수증에 찍힌 일시불 1,800만 원. 서윤의 피 같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자, 이제 큰 건 하나 해결했으니 식장 계약하러 가자. 민재야, 가방 챙겨라. 말순은 예물함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윤은 당황해서 물었죠. 식장 계약요? 오늘이요? 이미 예약금은 내셨다면서요. 예약금만 냈지 정식 계약은 안 했잖아. 오늘 가서 확실히 도장 찍어야 다른 사람한테 안 뺏겨. 플래너가 오늘까지 안 오면 계약 취소된다고 전화 왔단 말이야. 빨리 움직여. 말순은 대답도 듣지 않고 웨딩홀로 향했어요. 서윤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뒤를 따라갔어요. 웨딩홀 상담실에 도착하자 지난번 봤던 플래너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약서 준비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말순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서윤의 앞으로 밀어버렸어요. 여기 서명해. 네 이름으로 계약하는 거야. 제가요? 왜 제 이름으로 해요? 네 이름이 제일 깔끔하잖아. 정훈이는 지금 직업도 없고 민재는 신용이 너만 못해. 그냥 형식이야, 형식. 서윤은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5,300만 원. 계약자 김서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총 6,300만 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온전히 서윤에게 돌아오는 구조였죠. 어머님, 이건 제 명의로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이건 좀. 서윤이 펜을 내려놓으려 하자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지금 여기서 안 하겠다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민재 결혼 파투 내려고 작정했어? 주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시어머니 망신을 이렇게 줘. 말순이 상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민재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죠. 형수님,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오늘 안 하면 저 진짜 장가 못 가요. 제발이요. 플래너와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어요. 말순은 급기야 이런 며느리 얻은 내가 죄인이지 라며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그리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민재의 시선까지 서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을 잡았어요. 이번 한 번만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나약한 마음이 그녀를 지배했죠. 서윤은 이름 세 글자를 한자 한자 눌러 적고 서명을 했어요. 자, 됐지? 진작 이럴 걸 가지고 사람 진을 다 빼놓네. 말수는 계약서를 낚아채듯 챙겨 일어났어요. 서윤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족쇄를 바라보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남편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있다며 전화를 대충 끊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침대에 주저앉은 서윤은 방금 찍은 계약서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계약자 김서윤. 그 이름 세 글자가 마치 자신을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어요. 서윤은 폰을 침대에 던지며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책임의 시작이었어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켰어요. 아까 찍어둔 계약서 사진과 예물 1,800만 원짜리 영수증 사진을 변호사에게 전송했죠.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당신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사람 대접해줄 필요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요일 아침 서윤이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가방을 챙기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시어머니를 확인하자마자 서윤은 미간을 찌푸렸죠. 네, 어머님.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뭐하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퉁명스러워? 내가 시어머니 집 빚쟁이냐? 말순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날이 서 있었어요. 서윤은 넥타이를 고쳐 매는 남편을 흘끗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출근 준비 중이라 바빠서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바쁜 사람은 시어머니 전화도 못 받나 보네. 어제 내가 3번이나 걸었는데 한 번도 안 받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를 밥 먹듯이 무시해도 되는 거냐? 어제는 하루 종일 중요한 회의가 이어져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회의 끝나고 바로 메시지 남겨드렸잖아요. 회의가 하루 종일? 점심시간에도 회의하니? 내가 점심때도 걸었잖아. 며느리 직장이 무슨 국가 기밀 다루는 데도 아니고 시어머니 전화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말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며 비아냥거렸어요.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죠. 점심시간에는 외부 업체와 미팅 겸 식사가 있었어요. 사적인 용무로 전화받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미팅은 무슨? 시어머니 안부 묻는 게 사적인 용무냐? 너는 어째 갈수록 버릇이 없어지니? 아무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온 식구 모이기로 했으니까 늦지 말고. 오늘 저녁요? 갑자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밀린 업무가 많아요. 민재 결혼건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6시까지 와라. 늦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 말수는 자기 할 말만 내뱉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서윤은 허탈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옆에서 듣고 있던 정훈이 눈치를 보며 슬쩍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당신, 오늘은 그냥 일찍 퇴근해서 같이 가자. 응? 당신은 저 소리를 듣고도 그 말이 나와요? 내 직장 생활은 우습고 어머님 고함 한 번이 더 중요하냐고요. 서윤의 일침에 정우는 다시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했어요. 저녁 6시 서윤이 시댁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말순과 정훈, 그리고 도련님 민재뿐만 아니라 그의 약혼녀 지은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어머, 이제 오세요? 바쁜 분이라 시간 약속 지키는 게 쉽지 않으신가 봐요. 말수는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시계를 툭툭 치며 눈을 부라렸어요. 서윤이 휴대폰을 확인하니 정확히 6시 정각이었죠. 제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어머님. 제 시간이 문제라는 거야. 며느리가 미리 와서 음식 차리는 걸 도와야지. 어떻게 상 다 차려질 때 맞춰서 들어오니? 여기 지은이 좀 봐라. 1시간 전부터 와서 이 더운 날에 설거지까지 싹 해놨어. 예비 며느리만도 못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말수는 지은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쳤어요. 지은은 여우처럼 수줍게 웃으며 말순의 비위를 맞췄죠. 어머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저는 형님처럼 유능하지 않아서 이런 몸으로 하는 일이라도 부지런히 도와드려야죠. 그래, 우리 지은이는 정말 천사가 따로 없네. 며느리가 이래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독불장군 같은 게 들어오면 집안 기둥뿌리가 뽑히는 법이고. 말순의 노골적인 비교에 서윤은 차갑게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본론이 무엇인지 너무나 뻔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말순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자, 딴소리 말고 민재 결혼식 얘기하자. 너 어제 예약할 때 왜 그랬니? 그게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야? 어머님, 제 명의로 6천만 원이 넘는 계약을 하는 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책임이 모두 저에게 돌아오는 아주 무거운 일이에요. 무거운 건 무슨? 네 이름이 깨끗하니까 형식적으로 빌려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네가 우리 민재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뭐야? 민재 도련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업도 없는 분의 결혼식 비용을 제가 온전히 책임지는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서윤이 조목조목 반박하자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어요. 현실? 너는 입만 열면 현실 타령이니? 현실적으로 네가 돈을 아끼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 모를 줄 알아? 돈 버는 며느리가 유세 떤다더니 딱 그 꼴이네. 말순의 고함에 지은이 놀란 척하며 어깨를 움츠렸어요. 어머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형님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나중에 시동생이 생긴다면 제 집이라도 담보 잡아서 결혼시켜줄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지은의 가식적인 멘트에 말수는 감격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들었니? 저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야. 지은아,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하는데 어디서 저런 계산기만 두드리는 게 들어와서 내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 서윤은 헛웃음을 삼켰어요. 도련님이 결혼하는 상대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말수는 다시 서윤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야, 김서윤. 너 월급 400 넘게 받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보너스까지 합치면 1년에 5천, 6천은 일도 아니잖아. 근데 그 돈 다 어디다 숨겨두고 시동생 결혼에 발뺌이야?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의 급여 내역을 시어머니가 이토록 상세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제 월급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정훈이한테 들었다. 왜? 네 남편인데 자기 아내 월급도 모를까봐? 보니까 너 돈 꽤 모아놨더구먼. 그 돈 좀 써서 시동생 기 좀 살려주면 안 돼?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훈을 쏘아봤어요. 정훈은 죄 지은 사람처럼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죠. 엄마가 하도 걱정하시길래 우리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다가. 당신 미쳤어요? 내 연봉 정보를 왜 어머님한테 넘겨요? 그게 당신 돈이에요? 내 재산까지 털어서 도련님 결혼시키라는 소리에 동조하는 거냐고요. 재산이긴 무슨 재산. 부부가 같이 살면 다 공동재산이지.
그리고 너 혼자 번 돈인 줄 알아? 정훈이가 예전에 사업할 때 돈 벌어다 준 건 싹 잊었니?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말순의 억지에 서윤은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사업 실패해서 내 명의로 빚만 잔뜩 남기고 그 와중에 외도까지 해서 속 썩인 남편을 두고 은혜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노력은 했잖아. 남자가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감싸주는 건데 네가 감히 어디서 과거 일을 들먹여. 말순이 밥상을 엎을 기세로 일어서자 서윤도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의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그리고 제 월급, 단일원도 도련님 결혼식에 안 들어갈 테니 꿈 깨세요. 아, 김서윤, 너 거기 안 서. 너 오늘 이 문 나가면 다시는 이 집발 들릴 생각 마. 서윤은 뒤에서 들려오는 말순의 저주 섞인 고함을 뒤로 하고 현관문을 거세게 닫았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참아왔던 분노와 허탈함이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핸들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도련님 민재였어요. 형수님, 방금 어머니가 우리 쪽 집안 친척들 단톡방에 형수님 욕을 한가득 써놓으셨네요. 형수가 돈 아까워서 결혼식 망치려 한다고요. 다들 형수님 인간성 의심하고 난리인데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오해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은 문자를 확인하고 차갑게 비웃었어요. 오해를 풀라고? 아니, 이건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친척들한테 나를 마음껏 쓰레기로 만들어봐. 그 대가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서윤은 거칠게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어요. 복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서윤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은행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초조한 듯 연신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죠.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을 담아 물었어요. 당신 정말 꼭 이래야겠어? 우리 집을 걸고 대출을 받는 것 말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고요. 정우는 다 탄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끄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어떡해? 이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일단 결혼식만 무사히 끝나면 축의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정리하면 돼. 걱정하지 마. 끝나면 정리된다는 말 당신한테 도대체 몇 번째 듣는 건지 알아요? 당신 사업 망해먹었을 때도 시댁빚 갚아줄 때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정우는 대답 대신 서윤의 등을 떠밀며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담 창구에 앉자 은행 직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죠. 주택담보대출 신청하신 김서윤 고객님 맞으시죠? 서류 검토는 끝났습니다. 네. 서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직원이 서류의 주요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신청하신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금리는 연 4.8% 적용되시고요. 상환 기간은 5년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5년요? 그렇게 길게 잡아야 하나요? 서윤이 놀라서 묻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객님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조건입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93만 원 정도 납부하시게 될 거예요. 서윤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년 동안 매달 93만 원이라니. 총 이자만 6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돈이었어요. 내 결혼도 아닌 시동생 장가가는 길에 왜 내 집을 담보로 이런 빚을 져야 하는지 자괴감이 몰려왔죠. 대출자는 본인이시고 보증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원이 옆에 앉은 정훈을 쳐다봤어요. 정훈이 기다렸다는 듯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죠. 아, 보증인은 제가 서야죠. 가족인데 당연히. 아니요. 보증인 필요 없어요. 제 단독 명의로 진행해 주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정훈의 말을 잘랐어요. 직원과 정훈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훈이 서윤의 옆구리를 찌르며 낮게 속삭였어요. 여보, 왜 그래? 내가 보증 서면 당신 부담이 줄어들잖아. 당신이 보증 섰다가 나중에 상환 밀려서 압류라도 들어오면 어떡해요? 당신 명의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서 내 집만 날아갈 텐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보증을 세워요? 서윤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거침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행원이 서류를 최종 확인하며 말했어요. 확인되었습니다. 대출금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으로 고객님 계좌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어요. 정훈이 눈치를 보며 뒤따라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려 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나중에 취직하면 제일 먼저 이 대출부터 갚을게. 약속할게. 응? 약속 지켜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해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요. 서윤은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 깊게 심호흡을 하던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도련님이었어요. 네,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서윤의 피곤한 목소리에도 민재는 눈치 없이 아주 밝은 톤으로 대답했어요. 형수님, 저 지금 결혼식 영상 촬영 업체 미팅 중이거든요. 여기 프리미엄 패키지가 너무 괜찮아서 계약하려고요. 형수님도 같이 오셔서 봐주시면 안 돼요? 영상 촬영요? 지난번 계약한 기본 패키지에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아, 그건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저희는 드론 촬영에 화보 스냅까지 추가하는 프리미엄으로 하려고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멋지게 남겨야 하잖아요. 서윤은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그 프리미엄이라는 거 추가 비용이 얼마인데요? 800만 원만 더 내면 된대요. 형수님, 괜찮죠? 드론 촬영하면 영상이 진짜 영화처럼 나온다더라고요. 도련님, 저 방금 은행에서 집 담보로 대출받고 나왔어요. 제 집을 걸고 빚을 내는 날 800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하자고요? 아, 대출 받으셨어요? 고생하셨네요, 형수님. 그럼 대출금도 넉넉히 나오는데 그 800만 원 정도야 일도 아니잖아요. 이왕 하는 거 최고급으로 해줘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염치라고는 단일 원어치도 없었어요. 서윤은 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재 도련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내가 남의 결혼식 때문에 빚쟁이가 됐는데 거기다 드론 촬영을 보태라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서윤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핸들을 쾅쾅 내려쳤죠. 집에 돌아오니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제 집 안방인 양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서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왔니? 정훈이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들어왔다. 대출은 잘 받았고, 얼마 나왔어? 말수는 며느리의 안색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대출금 액수부터 확인했어요. 5천만 원 받았어요. 제 보너스랑 합쳐서 6,300만 원 맞추기로 했잖아요. 뭐, 5천? 아니, 1,000만 원은 더 여유 있게 받아야지. 민재가 방금 전화 왔더라. 영상 촬영 프리미엄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돈 아깝다고 소리 질렀다며? 어머님, 프리미엄 영상이 결혼식에 필수인가요? 8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필수지. 요즘 강남에서 결혼하면서 드론 하나 안 띄우는 집이 어디 있어? 사돈댁에서 비웃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당장 그 돈도 내놔라. 말순이 소파를 탁 치며 고함을 지르자 서윤은 참아왔던 이성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절대 안 돼요. 제 집 담보 잡아서 내는 돈이에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 명령이 우스워?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 민재기 좀 살려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말순이 서윤의 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어요.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명령요? 어머님이 제 주인이라도 되세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손 떼시라고요. 서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말순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오냐, 두고 보자. 내가 감히 나를 쫓아내. 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 테니 그리 알아. 말순은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부서질 듯 닫고 나갔어요. 집안에 정적이 찾아오자 서윤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서류 가방에서 대출 계약서를 꺼내 멍하니 바라봤죠. 채무자 김서윤. 담보 물건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대출 금액 5천만 원. 내 집을 담보로 남의 집 잔치를 벌여주다니. 내가 미쳤지. 서윤은 눈물을 닦아내고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하는 서윤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내자. 12년 동안 이 집구석에 ATM기로 살았던 세월. 이제 청산할 때가 됐어. 서윤은 상담 예약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지옥 같은 이 집구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 하나둘씩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시댁 거실은 평소보다 훨씬 북적거렸어요. 도련님 민재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친척들까지 불러 모아 마지막 점검을 한다는 명목이었죠. 서윤은 거실 구석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홀짝이며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우리 민재 결혼식 정말 남부럽지 않게 준비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웨딩홀인데 청고도 높고 시설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음식도 호텔급이고요. 어머나 형님, 강남이면 대관료에 식대까지 장난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친척 이모가 부러운 듯 감탄사를 내뱉자 말수는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비싸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그런 곳에서 식을 올려요? 하지만 우리 집 막내 결혼인데 제대로 기 좀 살려줘야죠. 식대만 3천만 원이 넘어요. 하객도 사돈댁 쪽까지 하면 300명은 좋게 올 텐데. 세상에 3천요? 요즘 애들 결혼시키기 무섭다더니 진짜네요. 형님은 대체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친척들의 질문에 말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아있던 정훈을 툭 쳤어요. 돈이 어디서 나긴요. 우리 장남 정훈이가 동생 결혼한다고 형 노릇 제대로 해야 한다며 떡하니 내놨죠. 정훈이가 무뚝뚝해도 동생 챙기는 마음 하나는 1등이라니까요. 정훈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친척들은 일제히 정훈을 치켜 세우며 박수를 쳤어요. 서윤은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윤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 비용 제가 낸 건데 왜 자꾸 남편이 챙겼다고 말씀하세요? 순간 거실에 화기애애했던 공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어요. 박수를 치던 친척들도 의기양양하던 말순도 모두 얼빠진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봤죠.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월급 털어넣고 제 명의 집 담보 잡아서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이 형 노릇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세요? 이 결혼식 비용 마련하느라 정훈 씨가 보탠 돈이 단 1원이라도 있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박혔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말수는 당황한 듯 짐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부부 재산이 다 거기서 거기지. 내 돈이 어딨어? 정훈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내가 집 사고 살림 늘린 거 아니냐? 부부 재산요? 정훈 씨 지금 무직이잖아요. 그것도 벌써 3년째요. 3년 동안 백수로 지내는 남편 대신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유지해온 집이에요. 그게 어떻게 정훈 씨 돈이에요? 서윤의 폭로에 친척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죠. 여보, 그만해.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일단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놓으세요. 여기가 어디긴요. 당신네 식구들 다 모인 자리잖아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창피해요? 창피한 짓을 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지. 왜 내가 숨어야 하는데요? 서윤이 팔을 뿌리치자 말순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돈 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부라리고 설쳐? 내가 혼자 잘나서 번 줄 알아? 우리가 뒷바라지 해주니까 가능했던 거지. 누가 뒷바라지를 해줬나요? 제가 야근할 때 어머님이 밥 한 번 해주셨어요. 빨래 한 번 해주셨어요? 저는 12년 동안 이 집안 ATM기로 살면서 제 손으로 살림까지 다 했어요. 대체 무슨 염치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옆에 있던 친척 이모가 난처한 듯 끼어들었어요. 자, 서윤아. 진정해라. 그래도 가족끼리 남들 보는데 이러면 안 되지. 시댁인데 좀 참아주지 그러니. 이모님 시댁이면 며느리 집 담보 잡아서 남의 집 잔치 열어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도련님 결혼시킨다고 제 명의 집 담보로 5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여기 대출 계약서 보세요.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서윤은 가방에서 대출 서류를 꺼내 펼쳐 보였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내밀어 확인하자 거실은 경악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어머, 진짜네. 채무자가 김서윤 단독이네. 보증인도 없고. 형님, 진짜 며느리 집 담보 잡으신 거예요? 그건 좀 심하셨네. 친척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쏟아지자 말수는 서류를 낚아채며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형네가 도와주는 모양새면 된 거지.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계산적이고 독하니? 계산적인 건 어머님이죠. 제 이름이 신용도가 좋다고 식장 계약자 명의까지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잖아요. 만약 도련님이 축의금 들고 잠적하거나 문제 생기면 6천만 원 넘는 빚 고스란히 제가 다 짊어져야 해요. 이게 가족인가요? 노예 계약이지. 서윤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자 민재가 뒤늦게 나타나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형수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돈 벌면 갚을 텐데 왜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세요? 감사요? 감사하다는 사람이 내 돈으로 들어온 촬영이니 프리미엄 옵션이니 800만 원을 더 추가해요? 도련님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일생에 한 번뿐인 제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내 돈 쓰면서 결혼식이 당연하다고요? 형이 무직이면 본인 분수에 맞게 예식을 올렸어야죠. 왜 내 등을 쳐먹으면서 호의호식하려고 하냐고요. 서윤의 일갈에 민재도 입을 다물었어요. 말수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죠. 야, 김서윤. 너 지금 우리 정훈이랑 민재 무시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시댁 식구들 기를 죽여. 무시가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잘 들으세요.
저 오늘부로 이 집안 식구 안 하겠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말순이 뒤를 쫓아오며 옷자락을 붙잡았죠. 너 어디가? 아직 계약서 사인도 다 안 끝났고 잔금 처리도 남았어. 너 안 가면 우리 민재 결혼식 어떡하라고. 어떡하긴요. 대출을 받든 어머님 집을 팔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 안 들어옵니다. 뭐? 너 미쳤어? 서윤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싸늘하게 돌아봤어요. 미친 건 당신들이죠. 그리고 정훈 씨, 내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하세요. 내 집에서 당신 짐도 다 빼놓을 테니 그리 알고요. 문을 쾅 닫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말순의 비명 섞인 욕설과 정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차에 올라탄 서윤은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벗어던졌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서윤은 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상담 일정 내일 오전으로 앞당겨 주세요. 당장 소장 접수하고 싶어요. 곧이어 도착한 답장을 확인한 서윤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시댁 건물을 응시하며 차갑게 의조렸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화려한 결혼식 어디 내 돈 한 푼 없이 마음껏 치러봐.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서윤은 거침없이 엑셀을 밟았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의 시댁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삭제될 준비를 마쳤어요. 금요일 오전 10시 서윤은 차분한 공기가 감도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서윤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재산 분할 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파트가 결혼 전부터 서윤 씨 단독 명의였고 최근 대출조차 서윤 씨 명의로 실행되었다면 남편 측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변호사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남편분의 과거 외도 증거와 현재 무직 상태에서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 그리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종합해 볼 때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요. 서윤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죠. 이혼 소장은 이번 주 내로 접수하겠습니다. 조정 신청을 통해 진행하면 한 달 안에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서윤은 계약서에 단호하게 서명한 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 더요. 제가 제 명의로 계약한 시동생 결혼식장을 지금 당장 취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자 본인이시면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서윤 씨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식 날짜가 임박했으니 위약금이 발생하겠죠. 계약서를 보니 계약금의 전액이 위약금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서윤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마쳤어요.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는 것.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지는 것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아주 저렴한 해방 비용이었어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처리할게요.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서윤은 웨딩홀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신음이 몇 번 울린 뒤 지난번 그 상냥한 플래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안녕하세요. 김서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토요일 예식 최종 점검 때문인가요? 아니요. 예약 취소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제 명의로 된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요? 고객님, 지금 무슨 말씀을? 이번 주 토요일이면 내일인데요.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이 상당할 텐데요. 플래너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심하게 떨렸어요.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물었죠. 위약금이 정확히 얼마죠? 이미 식자재 발주와 인력 배치가 끝난 상황이라 계약금 환불은 불가해요. 총 1,000만 원의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건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취소해 주세요. 6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 1,000만 원 내고 끝내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취소 신청서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세요. 고객님, 그래도 신랑 측이나 시어머니랑 상의는 하셔야. 계약자가 저예요. 제 돈으로 제가 취소하겠다는데 무슨 상의가 더 필요하죠? 당장 취소 접수해 주세요. 서윤의 단호함에 플래너는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20분 뒤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어요. 취소 접수 완료. 위약금 공제 후 환불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예약이 삭제되었다는 알림이었죠. 서윤은 핸들을 꽉 쥐며 작게 응조렸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 그날 저녁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 정우는 소파에 널브러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 말순이었어요. 서윤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폰을 무시한 채 밥을 씹었어요. 곧이어 민재의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아? 엄마 같은데. 정훈이 슬쩍 눈치를 보며 묻자 서윤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귀찮아요. 나중에 하죠 뭐.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말순이 숨을 헐떡이며 들이닥쳤어요. 그녀의 손에는 온갖 계약서와 영수증이 가득했죠. 아이고, 내가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아니? 하객버스 예약 다 끝냈고 화환도 제일 크고 화려한 걸로 주문했다. 사진사도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확정했어. 말수는 승전보를 전하는 장군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앉았어요. 서윤은 말없이 차 한 잔을 내밀었죠. 민재 양복도 마쳤고 지은이 드레스 픽업까지 다 확인했다. 이제 토요일에 몸만 가면 돼. 하객이 300명은 올 텐데 축의금만 들어와도 6천만 원은 금방 회수될 거다. 내 말이 맞지? 말수는 김칫국을 대접제 들이켜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물었어요. 축의금 받을 사람은 정하셨어요? 당연하지. 돈 관리는 내가 할 거다. 사돈댁이랑 반반 나누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너는 그날 식장에서 손님들 맞이하고 안내나 잘해. 랍스터랑 전복이 나오는 특급 피로연 음식이라면서요? 하객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그럼 강남에서 이 정도 대접은 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않겠니? 정훈아, 너도 토요일에 제일 좋은 양복 입고 나와라. 신랑 형인데 꾀죄죄하면 안 된다. 정훈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고 말수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접시를 닦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방으로 들어온 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오늘 받은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소장에는 정훈의 유책 사유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서윤의 서명이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었어요. 그때 민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어요. 형수님, 내일 오전 8시까지 식장으로 오세요. 가족 리허설 있으니까 늦으시면 어머님 화내십니다. 서윤은 답장 대신 웨딩홀에서 온 취소 확인 이메일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예약 번호 2026년 1월 20일. 상태 계약 해지 완료. 금요일 밤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말수는 친척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며 자랑질을 멈추지 않았고 민재는 친구들에게 축의금 액수까지 지정하며 기세등등했어요.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꿈에 부풀어 있겠죠. 서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12년간의 인연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질 거예요. 당신들이 꿈꾸는 그 화려한 결혼식 어디 마음껏 즐겨봐. 식장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당신들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되네. 서유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그녀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자 이 가식적인 집안이 완전히 파멸하는 날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이혼 소장과 함께 남편의 짐은 이미 창고로 옮겨져 있을 것이고 서유는 식장이 아닌 친정으로 갈 준비를 마쳤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극은 이제 단 몇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9시 강남의 한 대형 웨딩홀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인파로 북적였어요. 대형 하객버스 세대가 연달아 도착했고 시댁 쪽 친척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우르르 내렸죠. 말수는 금박을 입힌 한복을 화사하게 차려입고 입구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거만함과 기쁨이 가득했죠. 어머, 오셨어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민재 결혼식 정말 신경 많이 썼으니까 음식 맛있게 드시고요. 말수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생색을 냈어요. 하지만 정작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려던 친척들이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하객들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손님 여러분,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현재 예약 명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예약 확인해봐. 신랑 박민재. 말순이 눈을 부라리며 다가갔어요. 직원은 태블릿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박민재 씨 예약건은 계약자 본인에 의해 최종 취소 처리되었어요. 현재 이 홀은 다른 예식 준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취소? 누가 취소를 해? 내가 시어머니고 여기 신랑이 있는데. 말순의 고함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보여주며 쐐기를 박았죠. 계약자 김서윤 씨께서 위약금 전액을 지불하시고 직접 취소 신청하셨어요. 계약자 권한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핏기가 가신 듯 새하얗게 변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150명의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아니, 취소된 걸 알면서 우리를 버스 태워 강남까지 부른 거야? 말끔하게 턱시도를 차려입고 나타난 민재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취소라니요. 형수님이 왜 내 결혼식을 취소해요? 당장 전화해봐요.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어요. 뒤늦게 주차장에서 올라온 정훈이 아수라장이 된 입구를 보고 달려왔죠. 엄마, 왜 다들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요? 정훈아, 네 마누라 지금 어디 있어? 이 미친년이 결혼식을 취소했단다. 식장을 통째로 날려버렸어. 말순이 정훈의 멱살을 잡듯 흔들며 소리쳤어요. 정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서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퍼부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객들의 불만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도대체 뭐하는 집안이야? 새벽부터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길바닥에 서 있게 만들어? 축의금 받으려고 사기친 거 아니야? 어떻게 결혼 당일날 식장이 없어? 친척 이모가 사색이 되어 말순을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죠. 나도 몰라. 며느리가 제멋대로 취소한 거야. 저 독한 것이 작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바로 그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지은이 신부 대기실로 향하다 멈춰 섰어요. 지은의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말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 드레스까지 입혀놓고 지금 길바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아버지가 말순을 잡아먹을 듯 노려봤어요. 말순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죠. 사돈어른,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잠시 미쳐서. 오해?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식장이 취소됐는데 그게 오해입니까? 이런 근본 없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허락도 안 했을 겁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린 딸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어요. 당장 가자. 이런 사기꾼 집안이랑은 인연 끝이야.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우리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하객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하나둘씩 발길을 돌렸어요. 말수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훈의 폰에 드디어 서윤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지금 가정법원 앞이에요. 이혼 소장 접수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정훈은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말순이 폰을 낚아채 문자를 읽더니 비명을 질렀죠. 이혼? 저 버릇없는 년이 오늘을 노리고 우리를 다 매장했구나. 내 돈, 내 민재 결혼식? 말순의 절규가 웨딩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울 뿐이었어요. 정우는 급히 서윤을 찾아가기 위해 차로 달려갔지만 차 유리창에는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이 차 명의도 제 명의인 거 잊었나요? 리스료 미납으로 회수 처리했으니 열쇠는 관리실에 맡기세요. 걸어서 가든 택시를 타든 알아서 하세요. 정우는 허탈하게 웃으며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동도 걸리지 않는 차 안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같은 시각 서윤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 문을 나섰어요. 가방 안에는 접수인이 찍힌 이혼 소장 사본이 소중하게 들어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서윤 씨. 이제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 마음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서윤은 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 150통, 욕설과 애원이 섞인 문자 300통. 서윤은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전체 삭제를 눌렀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야. 다 끝났어. 이제 정말 자유야. 그래, 내 딸. 고생 많았어. 어서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놨어. 전화를 끊은 서윤은 강남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화려한 예식장도 명품 보석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2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카페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서윤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서윤은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과거를 향해 작별을 고했어요.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찬란한 시작이었어요. 이 사연을 집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선의가 당연한 권리로 변질될 때 발생하는 비극이었어요. 주인공 서윤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희생을 묵묵히 견뎌왔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가족이 아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무한한 자판기 정도로 여겼죠. 특히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며느리의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던 대목은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어요.
결국 이 대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나를 지키지 못하는 희생은 결코 숭고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서윤이 결혼식 당일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이혼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타인에게 잠식당했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무례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할 때 그 관계는 이미 파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상대의 희생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서윤이처럼 냉정하고 단호한 마침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